콘솔에 최초에 접속하시면은 이런 우리 각 업데이트에 따른 뭐 기능이라던가 추가된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한 공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하루 동안 닫아놓기로 하고, 콘솔에서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 사용자들은 위에 이제 이렇게 프리 티어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 이, 이게 이제 하루에 날짜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루에 10,000리퀘스트까지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래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0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콘솔을 조금 더 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어떤 API를 오늘 호출할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먼저 다시 우리 그 카스 문서로 돌아가셔서 튜토리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계정 생성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정 생성이라는 것은 클레이튼 계정을 의미하는데요. 클레이튼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정 저장소라는 것을 생성하고 안에 특정 계정 저장소 안에다가 계정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UI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비스, 뭐 우리 시큐리티가 있고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는데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원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어카운트 풀이라고 하는 계정 저장소를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카운트 풀 생성을 눌러주시고 이름을 뭐 기본 디폴트라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KRN이라고 부르는 Create Resource Name이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은 뭐 어카운트 생성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카운트 생성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가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런 거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UR을 통해서 생성을 했는데 이거를 API를 통해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API를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카스라는 거는 API 서비스이기 때문에 콘솔도 물론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API 셋들을 사용자들한테 서빙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우리는 API 스펙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문서로 돌아가셔서 API 스펙, API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각각 서비스들에 대한 API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우리 API 레퍼런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한국어나 영어 편하신 것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원래 API 외에도 다양한 API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뭐 여기에는 원래 API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API를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에러 메시지들, 그리고 인증 방법. 기본적으로 우리 카스에서는 베이직 HTTP Authentication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월렛에서는 어카운트, 피페이어, 그리고 트랜잭션이 이제 베이직 그냥 기본 트랜잭션도 있고 이제 수수료 대납 트랜잭션 또는 이제 위에처럼 수수료를 카스에서 지불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계정으로 지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멀티시그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것들 등의 여러 가지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초에 수행할 수 있는 기본 계정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계정 생성을 했는데 계정 생성을 보시면은 계정 생성 API는 V2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고 account라는 URL을 가지고 있고요.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계정 생성에서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는 헤더 파라미터의 exchange id가 있는데요. 클레이튼, 즉 카스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exchange id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1과 두 번째는 8217인데 이거는 각각 이제 1001은 클레이튼에서 얘기하는 바오밥이라는 네트워크 체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8217은 클레이튼에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다시 풀이를 해보면은 1001을 의미하는 바오밥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에서 테스트 넷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이고요. 8217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 뭐 클레이를 거래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메인넷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주로 1001에 바오밥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8217의 사이프러스를 이용해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API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우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픈 API 스펙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뭐 오픈 API 스펙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스펙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게 가장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었으면은 이제 이 오픈 API 스펙을 우리가 임포트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는 스탑라이트라고 하는 오픈 API 스펙을 볼 수 있는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되셨으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 API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파일을 여기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import file 다운로드 스웨거 그리고 요거를 알기 쉽게 wallet API 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밑에 이제 서비스의 API 스펙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기본 계정 생성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의 V2 어카운트에 해당됩니다. 포스트 V2 어카운트를 클릭하셔서 이 API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호출하기 위해서 뭐 문서를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X체인 ID가 요구되는 헤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API 호출하기 위해서 try it을 누르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엔드포인트와 우리가 인증 정보를 이제 넣어줘야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콘솔로 들어가셔서 월렛의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월렛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을 복사해서 먼저 첫 번째로 도메인을 적어 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API 오버뷰에 한꺼번에 추가해 주시면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폼을 눌러서 여기에 서버에 추가해 주시면은 이 뒤에서 이제 자동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에 다시 돌아가셔서 프리뷰를 보시고 try it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선택했던 그 엔드포인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도큐먼트에서 이렇게 베이지거스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이지거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툴에서는 authorization header feeder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value를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uthorization을 넣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회원 가입한
계정에 크레덴셜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크레덴셜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카스 콘솔에서 여기에 Security 탭에 들어가셔서 크레덴셜이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크레덴셜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액세스 키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각 크레덴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Authorization 필드에 바로 넣을 거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베이직어스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따로따로 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정보를 각각 유저 밑에는 패스워드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잊어버리면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해 두고 저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탑라이트로 돌아가셔서 어카운트의 프리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Authorization 필드에 이렇게 아까 전에 복사했던 값을 넣어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바오밥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 001을 넣어 주시고 샌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PI로 어드레스와 체인 ID, 그 다음에 만들어진 날짜, 그 다음 키 ID, KRM 퍼블릭 키, 업데이트 날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퍼블릭 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클레이튼 계정이 들고 있는 키 쌍에서 퍼블릭 키, 공개 키를 의미하는 거고요. 키 ID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 API에서는 내부적으로 HSM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그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키 대신에 주어지는 키 I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정이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API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account get API에 가시면은 이 API 같은 경우에는 계정 목록을 가져오는 API인데요. 이 목록을 통해서 계정 그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더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동일하게 인증키를 주고 체인 아이디를 넘겨주시면은 두 개의 계정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앞에 하나의 계정은 우리가 콘솔에서 생성했던 계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서비스에 한번 들어가셔서 어카운트 풀에 계정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계정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나면은 이 각각의 계정이 키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원래 키가 하나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총 200개의 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두 개를 사용을 이미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계정 삭제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키가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정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키를 먼저 삭제해 주시고 계정을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뒤에서 배울 멀티시그 어카운트 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A와 B라는 계정이 있을 때 A라는 계정이 B라는 계정의 키를 같이 쓰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B라는 계정을 삭제할 때 B라는 계정이 쓰던 키까지 삭제돼 버리면은 A라는 계정도 못 쓰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도 키가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고 키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키를 명시적으로 삭제해주는 API를 호출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이제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한번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라이트에 오셔서 여기서 일단 제가 이 키 아이디라는 것을 하나를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키 아이디를 저장해 두고 먼저 어드레스를 복사를 해두고 어드레스를 한번 삭제를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카운트 삭제로 이제 가셔서 어드레스의 패스에다가 어드레스를 넣어주시고 헤더에
다시 또 그 동일한 헤더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100이라고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계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계정은 삭제되었고 원래 콘솔에서 원래 어카운트 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정은 정상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대시보드로 한번 가볼까요? 여전히 키는 2개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명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는 키를 삭제하는 API를 사용해야 되는데 키를 삭제하는 API는 밑에서 이제 v2에 키라고 불리는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키 삭제 키 아이디를 넣어주시면은 키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복사했던 원래 키의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어솔라이제이션에 다시 베이직어스를 넣고 체인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샌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딜리트라는 표시가 나오게 됐고요.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다라는 의미고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콘솔에 가셔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도 키를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키는 명시적으로 삭제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삭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API들도 오늘 사용한 것과 같이 레퍼런스 문서에서 앞에서 이런 스펙을 다운받으시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노드 API나 KRP17 이런 API들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노드 API의 스펙을 다운받고 그리고 스톰라이트에 다시 이번에는 이제 새로 다운받은 노드 API의 스펙을 가져오시면요. 그걸 보시면 이제 노드 API에서 제공하는 이런 API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PI, 카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들을 하나하나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맨이나 이런 데서도 오픈 API 스펙을 임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클레이튼 포럼과 같은 카스 포럼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카스 문서에서 개발자 포럼에 가셔서 클레이튼 포럼의 카스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